이러님 모두 제 시간에 왔네요. 어, 아주 잘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시간 딱 맞춰서 화면을 동시에 켜는 게 쉬운 일이 아니 마음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여서 출발이 아주 좋다. 매우 기쁩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가꾸어서 물론 잘 갖고 갑시다. 물론 개인별로 좀 뭐 몸이 안 좋거나 뭐 좀 아직도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졸리거나 뭐 사정들이 있겠죠. 뭐 사정이 있지만 꾹 참고 또 뭐 즐겁지 않거나 당연히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더라도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책숲에선 억지로 강요하고 뭐 하기 싫은 걸 강제로 시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다 뭐 이 사람 사정 봐주고 저 사람 상황 이해해주고 이러다 보면 흐트러져요.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분위기를 가다듬기란 정말로 힘듭니다. 어떤 해는 그게 안 돼서 아주 실패한다는 느낌이 들던 해도 있었어요. 그런 해는 이제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선생님 요즘 무척 딱딱하고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 한 1, 20%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해할 수 있죠?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본데. 그리고 어, 이, 이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잘 왔으니까 좋은 출발 함께 합시다. 최조 네. 태희님 화면이 잘 안 되나 보네. 여러분 뭐 몰라서 처음이라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잠옷 지금 잠자리에 있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화면 켠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 선생님이 9시 8시 50분부터 8시 반부터 세면하고 아침 식사하고 8시 50분에 체조하고 체조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했습니다. 체조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은 다음부터 꼭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 책수분 여태까지 9시에 켜서 체조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침 시간 다 까먹어요. 그래서 8시 반에 앞으로 화면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3을 들어가면 그렇게 할 거인데 8시 반에 화면 켜고 청소하고 8시 50분에 같이 체조하고 9시에 시작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물론 하면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얼른 잘해서 시간이 덜 걸린다. 그러면 8시 40분부터 화면을 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안 해본 일이라 확실하게 흐름이 잡힐 때까지는 어,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뭔가 내 호흡과 내 흐름이 안 맞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면서 조정해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학교 생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하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말들을 예사롭게 하는 이들이 있던데 선생님 기준에선 정말 옳지 않아요. 선생님이 전적으로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에선 다른 분위기가 있겠죠. 여기는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다룬다고 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책숲의 학교 문화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자기에게 맞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동안은 여기에 맞춰 주길 바랍니다. 다 좋진 않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어, 어, 선생님은 일단은 여러분을 반듯하게 이렇게 뭐 몸가짐이든 또 말이든 그렇게 하고서 시작할 거예요.
뭐 선생님도 다 반듯하진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반듯하지 않을 때도 많고 말도 못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어때서 지금 내가 어떤데 이런 마음가짐은 정말 좋지 않아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받아들이고 배울 자세가 안 생겨요. 여러분,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는 더더욱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부모님이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언급하면, 아, 내가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 될 점이 있구나. 내가 미처 모르는 내가 있구나. 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선생님이 뭔데 내한테 간섭하세요? 이건 정말 미숙하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여러분을 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말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할 수 있나요? 세상이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구분이 사라지고 다 저마다 옳아요. 다 저마다 옳아서 이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여러분은 이 대안학교 주로 대안학교들 대부분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또 부모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키워온 이들이어서 덜 때묻었어요. 세상에 좀 덜 물들었어요.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때를 묻혀야 됩니다. 몸에, 마음에, 정신에. 그렇다고 그걸 먼저 뒤집어 쓴다? 누가 때 더 많이 묻었나 경쟁하기 놀이를 지금 일반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하루속히 얼른 빨리 세상 물을 들여서 세상에 뛰쳐나가고 싶은가 본데 나와보세요. 험난한 길들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때가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황금기 때 최대한 이 청소년기라는 그 혜택을 누리고 즐겨야 됩니다. 선생님이 청소년기 발달 과정을 설명을 못했는데 정신은 거의 어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성인에게 요구되는 의무도 없는 시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나 뭐 사회가 요구하는 의미도 거의 없어요.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이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철없고 정신없는 이들이 시간을 쓰잘데없는 것에 낭비하면서 이 황금기를 다 놓치고 있어요. 일반 학교에 가보면. 뭐 일반 학교도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학생들도 많지만 그게 다 훌륭하면 왜 이런 대안학교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여기는 책숲은 자유학교가 아닙니다. 모르고 왔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유학교가 아닙니다. 개별성을 존중하고 저마다 독특한 개인성을 잘 키우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자유학교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자유를 누리려고 왔다면 얼른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와서 알겠지만 그것도
일반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선생님은. 그걸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왜? 이 황금기의 가장 특권은요, 돈 안 벌어도 되는 대신에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학비를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걸 허투루 낭비한다?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습니다. 네,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마음가짐을 좀 바르게 세우려고 조금 엄하게 말했는데 뜻은 이해했으리라고 여겨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또 잔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는 말을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불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 선생님도 스스로 선생님 말을 어, 제대로 하고 있나 항상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지나칠 땐 빨리 사과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땐 반드시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알고도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서. 에이, 그래요. 잘못했을 땐 항상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건, 그러니까 사과를 얼마나 제대로 진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잘못했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하고 모른 체 하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더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들을 가끔 보는데 어쩌다 저래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 선생님이 그 사람을 옳게 안 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요. 요즘도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저녁 시간에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지금 우리 공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행 가거나 뭐 또 몹시 아프거나 그러면 할 수 없죠.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그냥 정상적일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상적일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침 시간에 9시 전까지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녁 시간에 9시 전까지 쓰는 거는 조금씩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9시는 너무 일찍 왜냐하면 제 학생들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기준은 10시에서 10시 반 사이는 자야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여러분 때 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키 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 말이 성장이란 말이 붙어서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정확하게 그, 그 세포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이에요. 세포 낮 동안에 막 피로 물질이 쌓여 있는 것을 씻어내고 정화시켜서 정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성장을 도와주는 과정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게 많이 나온 때가 10시부터거든. 근데 지금 자는 시간을 보니까 그 12시, 1시예요. 2시 되면 또 끝나 성장 호르몬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키가 뭐 제대로 안 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자들의 경우에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액면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성장 호르몬이 그 충실히 몸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특히 청소년기는 성기능이 발달할 때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쨌든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몫인데,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어, 제대로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몸에 그 성적인 문제들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세 생산 능력을 떨어뜨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못 갖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 대부분은 통상 결혼을 하니까. 그러면 또 대부분은 또 아이를 낳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럴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은 뭐 알겠지만 항상 수면 부족 상태에 있어요. 정말 괴로워요. 자는 건 일찍 자는데 비교적 굉장히 일찍 깨요. 그러면 또 그게 기억력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적어도 자는 건 그게 선생님 신체상 문제예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뭐 성인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그런 수면이 줄어드는 건 정상적인 흐름이라 하지만 선생님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게 여러모로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많이, 그렇다고 뭐 10시간씩 자고 이러면 안 되죠. 8시간. 여러분 기준 8시간입니다. 많이 자면 뭐 9시간. 그 정도가 여러분 시기에 정말로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자려면 10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맞나? 6시구나. 10시에 자면 6시. 11시 자면 7시. 하여튼 10시에서 11시에서 자고 6시에서 7시 사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잠자는 시간을 어떻게든 노력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꼭 선생님의 꾸중들을 각오하고라도 그 수면 시간 쓸 때는 솔직하게 써야 됩니다. 정직하게. 12시에 자놓고 선생님 때 꾸지람 들을까 봐 10시에 적고 이런 일은 책숲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여러분 잠자는 시간을 다 알아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양심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속일라 치면, 선생님을 속일라 치면 선생님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믿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못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딴짓하고 싶은 마음, 옆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옆길로 세고 싶은 심정을 못 믿습니다. 그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지금 뭐 말만 하면 흥분하네.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미안. 아, 하여튼 뭐, 좀 선생님 말이 셌으면 미안합니다. 그, 그래서 지금 잠자는 시간이 다들 들쑥날쑥한데, 뭐 개인적으로 여러 사정이 있을 테니까 이해하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건 그렇고, 기록 시간, 공부 기록 시간을 언제로 할 건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땐 9시 반이면 어떻겠나 싶은데, 재학생이든, 신입생이든, 그래야 그때 쓰고 10시 되면 잘 준비가 될 테니까요. 물론, 네, 하여튼 그렇게 9시 반, 9시에서 9시 반 사이. 그래서 늦어도 9시 반까지는 다 쓰도록. 어때요? 좋습니다. 그러면 9시 반으로 합시다. 됐죠? 뭐 도저히
나 그때 안 된다. 선생님, 저는 조금 더 늦춰주세요. 그런 사람 있나요? 있으면 말해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럼에도 어떤 날은 안 되는 날이 있겠죠? 그럴 때는 문자를, 카톡으로 선생님, 제가 몇 시까지 꼭 쓰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주세요. 부모님에게 부탁하거나, 뭐 본인이 하거나. 알았죠? 네. 이렇게 선생님, 알았죠라고 하면 최소한 고기를 끄덕여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전달됐나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 살핀 적이 적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이렇게 여행 중이면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여행 중이라고 써야 합니다. 캠프 중이라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냥 텅 비워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은 각자에게 맞게끔 세워서 보니까 대부분 실천을 잘하고 있군요. 그리고 돈키호테를 문학반들 상당히 두껍고 어려울 텐데도 두꺼워서 붙일 텐데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권 다 읽은 사람이 설아랑 별이가 그렇고 2권에 들어가고 있는 벌써. 또 뭐 대부분 보면 1권도 후반부를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런데 선생님이 이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 저마다 그 책 읽는 속도나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강제적으로 읽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독서 능력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어요. 책을 지금 만지고 있고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데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못 깨웠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싫다고 하기 때문에 또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라고 했다가 도저히 얘에게는 무리인가 보다 해서 어머니나 선생님이나 그런 관두라고 그만 포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능력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 대부분의 경우 말이죠. 특별하게 아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상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국민들 대부분 다 읽습니다. 국민 소설가이기 때문에 스페인에 있어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못 읽을 거 없잖아요. 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도쿄태는 어렵거나 뭐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문장이 어려워서 못 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뭐 플라톤의 국가는 한 장 넘기기 어렵습니다. 어떤 데 한 문단, 한 문장 자체를 못 넘깁니다. 그걸 지금 철학반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저 책은 플라톤의 국가는 전문가가 1년에 걸쳐서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 책숲은 이렇듯 처음에는 좀 무리하게 합니다. 무리하게. 입이 딱 벌어지고 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왜? 여러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능력을.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고 터무리도 없는 걸 하진 않죠.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뭐가 뭐 신체적으로나 속에 상황적으로나 도저히 무리다 싶을 땐 선생님도 눈치껏 합니다. 무조건 하고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선생님을 믿고 같이 가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게 바로 앉아서 계속 화면 쳐다보는 건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줌상으로서는 최대한 50분을 넘기지 않고 10분 쉬고 이런 식을 하고 있는데, 체조도 하고요. 어, 익숙치 않겠지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녹화하는 거 알고 있죠? 녹화 중입니다. 그 참석 못한 두 사람에게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선생님이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거의 다 녹화를 합니다. 이것도 뭐 설명이 길긴 한데, 선생님은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누구나 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울고 불고 뭐 그런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항상 기록합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책마음. 책마음은 사실 예고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 쓰는 방법도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하게 됐어요. 책마음은 책숲에서 오랫동안 해오는 건데, 어, 이제 부모님들이 그 지금 카톡방에 뭐죠? 좀 하루하루 신입생의 경우 하루하루 그 독서 기록 보고를 하게, 그 기록을 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저 카톡방이 혼란스럽고 혼잡해서 그 좀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고 구글 드라이브, 어차피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요청 반, 선생님도 필요 반 해서 살림저기를 쓰게 되는데, 하는 김에 독서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기록과 운동 기록, 그리고 방학까지의 수행 상황,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수행 상황, 그리고 하는 김에 책을 읽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 네, 다들 협조해줘서 고맙고, 그,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설아는 또 길게 찬찬히 자기 감정을 잘 표현했죠. 그, 네. 여러분, 이렇게, 빈 칸은 최대한 만들지 마세요. 어떻게든 써놓으세요. 여기 말했지만, 없다고 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눈을 못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점이 없으면 그런 느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잠들어 있는 거죠. 깨우면 그게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살아나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없다고 착각하지 말고, 없다고 여기는 자기를 돌아보세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쥐어짜더라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생깁니다. 그런 감정이. 근데 다들 잘했어요. 잘했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어, 살핀적이는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지금 예, 우리가 미술사 공부한 내용을 여기 지금 다 올리고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카톡방에 링크를 걸겠지만, 지금 이 첫째 날 모습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봤나요? 혹시 본 사람? 예, 보길 바랍니다. 여기 아주 선생님, 특히 간밤에 선생님이 이제 어제 사진도 다 올렸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 정리해놨죠.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합니다. 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보고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교실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이 그때 공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그리고 어, 영상도 다 찍습니다. 편집 거의 없습니다. 편집. 처음에 조금 하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냥 통째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화 실수한 것도 다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말 함부로 하는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남 꾸짖거나 아이들 꾸짖거나 혼내는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 적어도 선생님 양심상 의도적으로, 고의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혼내는 혼낸단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공개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나 말들은 감정적으로 실수했으면 빨리 사과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 올린 거는 석주가 어제 선생님 여행 저기 이술 제가 석주는 어제 이번 주 예비 학교 때 못 왔죠. 아파가지고 그래서 수업을 놓쳤단 말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놓치면 대부분 잘 됐다 하면서 띵까띵까 공부 안 해서 좋았다 하겠지만 책수 사람들은 수업 놓치는 바람에 소중한 배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속상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놓치면 안 되겠다. 아파도 통전 수업에 참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는 놓치면 안 됐다고. 그만큼 공부에 열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요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어디 있을지 궁금합니다. 있길 바랍니다만은 많지 않을걸요. 어떻게든 공부 안 하려고, 놀려고, 게임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데 책숲에서는 이제까지 그랬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올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지금. 셋째 날, 넷째 날은 아직 뭐 작성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래, 원래 계획은 여러분 돌아보기 소감 글에다가 여기 있는 사진을 옮겨 넣어서 발췌 몇 장 옮겨 넣어서 완성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들을 지금 여기 선생님이 여기 올려놓으면서 보세요. 어, 옮겨 놓으면서 사진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려서 여러분들이 옮겨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대로 가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내가 요 사진 필요하다. 요 사진 필요하다 하면 그거를 여러분 글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라고 할 테고 안 되면 뭐 여기서 끝입니다. 참. 됐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 말하고요. 이제 네 번째 선다 사항입니다. 소감글을 썼을 때, 개별 기록물 소감문 썼을 때, 어, 이제 거의 다 고쳐졌어요. 맞춤법 띄어쓰기, 이제 거의 다 바로 잡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개별 글을 보면 좀 부끄러울 테니까 안 열겠습니다. 그냥 화면으로 떼우겠습니다. 어,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부터 바로 잡으면 됩니다. 책 수업 다니는 동안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됩니다. 띄어쓰기와 맞춤법. 그것만큼은 일단 졸업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더더욱 논술, 지필, 뭐 이런 게 더 많이 요구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다 타이핑하기 때문에 타이핑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타이핑하게 더 많이 그렇게 될 거예요. AI가 타이핑하면서 잘못된 걸 스스로 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엉뚱하게 쳐도 바로 잡히는, 뭐, 지금 아이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치면 밑에다가 바로 잡은 문구가 몇 개 예시가 뜨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쳐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긴지 압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실제로 그 사람 능력이 없어.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포장되는 거예요. 가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가짜 인간이.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포장이 돼버려. 그 사람 반드시 뽀록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이 커서 그 사람은 보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손으로 써야 될 상황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앞으로 다 이 시대로 가겠지만 이 사람 능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이런 때가 옵니다. 예측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실제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실제 능력.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이 딴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내는 능력이 실력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포함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실제로 해내는 힘을 가졌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그 실제 능력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실력이 없단 말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에 관해서는 많이 그래요. 제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졌고요. 아, 앞으로 이제 쓸 기회가 자주 생기고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그 소감글 쓸 때 A4 용지 나눠줄 때 줄로 된 걸 나눠줬는데 다음번에 줄 때는 칸으로 된 걸 나눠줍니다. 칸에 써넣게 합니다. 띄어쓰기 안 고쳐지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앞으로 그 띄어쓰기 맞춤법은 신경 써서 적으세요. 알았죠? 그 기회 될 때마다 계속 책 읽을 때 계속 유심히 보세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잘 보면서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고 싶은데 그럴지 모르겠네요. 소감은 금됐고 마음 급하면 놓치는데 미술 사조별로 그림 준 거 있죠? 근데 준비물 다시 알려주긴 할 텐데 올 때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갖고 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선생님 그거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면서 사조별로 어떤 순서인지 설명한 사람. 네,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라고 했는데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미술 사조별로 첫 글자만 쓰는 거 있죠? 선이그로 나가는 거. 그걸 타이핑하고요. 선생님이 엔터 치라 면 엔터 치세요. 알았죠? 엔터는 치지 말고 지금부터 30초 시작. 오,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에 하지 않습니다. 자꾸 빌드업을 합니다. 빌드업. 어디까지 갈 거냐? 세계사를 줄줄줄줄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갈 겁니다. 연도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줄줄줄줄 말할 때까지. 그게 목표입니다. 그걸 딱 침을 딱 박아놔야 476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1453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가 차차차차 들어옵니다. 나중에 줄줄줄 외우게 될 겁니다. 이 역사는 숫자를 확 사로잡아야 됩니다. 숫자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숫자, 2차적으로는 뭐? 이름. 셋째는 뭐? 내가 말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체험학교 왔을 때. 선생님 분명히 말했어. 첫 번째 숫자, 넘버. 두 번째 name, 이름. 세 번째 의미. 그 사건의 의미, 그 사람의 의미가 이 두 숫자의 위치를 매겨줍니다. 가치를 매겨줍니다. 요 세 가지. number, name, notion. 이것도 알아둬라. 내 숫자 영어로 써줄 테니까 이거 옆으로 적어놔요. 나중에 입학식 때 물으면 동시에 말해야 돼.
우리 공부는 이 3N에 달렸습니다. 3N에 달렸습니다. 항상 공부할 때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특히 역사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역사. 그리고 역사와 과학이 그렇습니다. 역사와 과학은 이 세 가지에 달렸습니다. 수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수학은 항상 수로 넘쳐나죠. 수학은 어, 그 숫자, 공식, 의미예요. 네임 대신에 공식이 들어갑니다. 공식. 일종의 법칙이죠. 법칙. 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입니다. 10시에 딱 마칠게요. 마지막. 어, 토요일, 일요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이날은 원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로 한 날이다라거나 뭐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쓰면 되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원래는 쉬고 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는 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초기여서 습관을 잘 잡아야 되는 따라서 흐름을 한번 삐끗 놓쳐버리면 다시 잡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하는 것처럼 합시다. 알았죠? 어, 좀 숨이 가쁘더라도 따라오면 그 3월 첫 주가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 개학하고 나서 3월 첫 주가 또 방학입니다. 방학. 이때는 독서 집중 주간이라 해서 책만 물론 이제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읽는 주간이에요. 그때 가서 좀 한숨 돌리기로 하고요. 처음 이게 딱 잡을 때 잘 잡아야 되거든요. 습관 잘 잡도록 합니다. 알았죠? 혹시 선생님에게 질문 있는 사람? 됐습니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학생들은 남고 신입생들은 나가도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마이크 켜고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요. 나가도 좋아요. 주말 잘 보내. 자, 우리끼리 남았네. 이제 녹화 중지.